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다. 코인 자금 출처 의혹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MBN 취재진에게 한 말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일부 코인은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상 지급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로서 받은 거라 괜찮은 것이라면서요. 또 특정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처럼 지급되는 것이라고도 해명했지만 진상조사단은 코인 발행 회사가 로비 명목으로 준 건 아닌지, 투자금은 어떻게 마련한 건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첫 소식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지는 의혹에 위법성이 없다는 걸 수차례 강조해온 김남국 의원. 당 진상조사단에 지난해 에어드롭, 그러니까 무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 있다고 털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드롭 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불법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이 아닌 익명의 투자자 김남국이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 받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실제 김 의원은 오늘 아침 MBN 취재진과 만나 모든 자금은 자신의 돈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라고 하면 현금이 뭉치돈으로 ATM이나 창구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외부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 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일각에서 나오는 입법 로비 대가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건데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상조사단은 또 김 의원이 가진 코인 지갑이 최소 4개라고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액도 60억 원이 훌쩍 넘는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가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콜드월렛, 즉 가상자산을 USB에 담아 주고받았다면 당사자 진술 없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선 펀드를 제안했던 김남국 의원. 그런데 이때는 또 관련 테마 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불똥에 튈 뻔한 적도 있었죠. 침묵했던 이재명 대표, 논란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사실상 징계 절차가 시작된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오늘 윤리감찰단장에게 대표 지시가 전달이 되었고요. 즉시 감찰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상 징계 사유인 품위 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사실상 징계 절차가 시작된 건데 민주당은 국회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별개로 진행되는 진상조사에서 이해충돌 방지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 김 의원의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탈당이나 출당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는 조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이재명 대표가 전격적으로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부정 여론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당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누구나 코인 거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할 때까지 붙잡고 있으면 좋아할 회사는 없겠죠.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회 법사위 회의 때도,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 때도 한동훈 청문회 중에도 코인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법사위 때는 본인 질의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챙겨 자리를 비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사이 유믹스 코인이 거래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던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18시 38분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가 끝나고 박주민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김 의원이 휴대전화를 챙기는 모습이 화면에 포착됐습니다. 이후 김 의원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끝날 때쯤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시 48분쯤
김 의원의 지갑에서 약 19개의 위믹스 코인이 빠져나간 게 확인됐습니다. 의정 활동 중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당시에도 위믹스 코인을 매도했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믹스 거래만 260번을 넘었는데 다른 코인 거래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거래 흔적이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계속되는 의혹에도 두문불출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N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상임위 등 중요 회의 때 거래를 한 거냐는 질문엔 나도 확인을 해봐야겠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을 피했죠. 수사기관과 특정 언론이 의혹을 부풀렸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인 논란 이후 수일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을 나섭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도중 수차례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은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지갑 주소 거래되는 거를 지금 공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의 배경에는 수사기관의 부풀리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2번이나 기각한 것을 일부러 지금 어떤 특정 언론하고 전 수사기관이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흘려가지고 당 안팎에선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은 소속 의원 전수조사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의정 활동을 폄훼하고 민주당의 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강성 지지층은 이번 논란을 정치 공작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당도 지금 완전 비상사태고요. 이혁근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김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과 진상조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젊은 층의 당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민주당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면요. 20대 지지율은 지난주 31%에서 12%포인트나 빠진 19%, 30대 지지율은 지난주 42%에서 9%포인트 떨어져 33%를 기록했습니다. 2030 세대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당에 이런 여론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상황 공유를 했고요.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 소속인데다 최근까지 당 지도부에서 사무부총장을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대표의 고심이 깊었을 거란 시각도 있는데 여론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당은 여기에 더해서 입법 로비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주장입니다. 김 의원이 투자를 했던 건 플레이를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의 P2E 게임 코인인데요. 하 의원은 지난 대선 때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며 출처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P2E를 쉽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보면 주업이 코인 투기하는 거고 국회의원은 그 코인 투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지원 업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가상자신이 혹시 있는가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주장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장이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수조사가 물타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칫하면은 김남국 의원 코인 그 문제를 그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올해 재산 변동 신고를 하면서 가상자산을 적으라는 국회 사무처의 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기재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적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권고를 했는데도 김남국 의원은 물론이고 적은이가 한 명도 없었다 이거네요.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출시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이른바 몰빵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웬만한 코인은 다 모아놓은 사이트에서도 검색이 안 될 정도로 말 그대로 듣보잡 코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기에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 15일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 코인 59만 개로 교환했습니다. 당시 시세로는 약 3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클레이페이는 지난해 1월 19일 출시했는데 김 의원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공격적 투자를 한 겁니다. 클레이페이는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금 상품과 연계돼 있는데 폭락 사태를 빚은 루나테라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1월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도하고 처음 사들인 코인이 위믹스가 아닌 비트토렌트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비트토렌트도 과거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였는데 김 의원은 이렇게 잡코인에 투자해 고수익을 노리려 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위믹스뿐 아니라 마블엑스나 잼허브 등 게임을 하면 보상을 주는 P2E 코인에 집중 투자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마블엑스 거래량은 10억 원에 달했는데 이 코인 발행사인 넷마블은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앞서 김 의원과 연관이 없다고 밝혔는데 투자자 일부는 위메이드와 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김남국 의원은 규모가 작은 신생 코인에 거액을 투자해 대박을 노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원이 투자한 코인은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가격이 결국엔 급락했거든요. 보통 이렇게 신생 코인에 거액을 베팅할 땐 두 가지 중 하나죠. 본인이 직접 코인 프로젝트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김 의원은 후자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페이 토큰 59만 개를 사들인 지난해 2월 당시 하루 거래량은 20만에서 80만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이 하루 거래량과 맞먹는 대량 수급을 밀어넣으면서 시세가 1,200원에서 3,000원으로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중순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가 잠적했고 이후 급등락을 반복하다 지금은 2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가상자산 개발자가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 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이른바 러그풀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 의원의 가상화폐 지갑에는 아직 팔지 못한 클레이페이 토큰 45만 6천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투자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을 해버리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다 돈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코인을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의원이 과감하게 신생 코인을 투자했던 이유도 풀리는 모양새입니다. 본인 돈으로 이렇게 직접 불렸으면 그 돈을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아요. 근데 꼭 어디서 한탕 해온 사람들이 돈을 흥청망청 쓰잖아요. 김 의원의 공격적인 투자 행태가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잡코인 작전 세력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코인 거래를 한다지만 코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는 이가 더 많습니다. 코인 전문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원더프레임 김동환 대표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코인 지갑을 분석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건 내 거다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김남국 의원의 것인지 어떻게 특정하셨습니까? 네,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이제 해명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스크린샷이 나오는데요. 스크린샷에 날짜가 있습니다. 개인 지갑에 이 지갑이 만들어진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에 만들어진 지갑을 전부 다 뒤져서
김남국 의원이 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을 가진 거래를 추려내면 사실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최초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얘기가 터지자 암호화폐,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적을 했고 이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갑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클립 지갑으로 지금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대표님뿐만 아니라 누구나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 코인 지갑 들어가 보니까 어떤 흔적이 남아 있던가요? 일단 거래 횟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거래한 코인의 종류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특이한 것은 그냥 코인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코인 두 가지를 엮어서 일종의 파생 상품을 만드는 그런 굉장히 좀 어려운 투자가 있는데요. LP 투자라는 투자인데요.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가 거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 두 종류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이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사고 싶은 사람이 나머지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내고 사가는 그런 구조의 일종의 파생 상품입니다. 그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반인들도? 아무나 할 수 있죠. 네. 근데 아무나 하지는 못하죠, 실제로.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김남국 의원이 직접 했다 이겁니까? 이제 저 지갑이 본인이 이제 직접 컨트롤하는 지갑이라고 하면 본인이 했다고 할 수 있죠. 컨트롤하면 지갑이라고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핸드폰에 만약에 이제 지갑을 깔잖아요. 그 지갑 채로, 핸드폰 채로 다른 사람이 거래를 한다면 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앞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중간에 나갔었고 그리고 그때 그 코인 거래가 된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면 직접 했다는 건데 그 전문가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사실 이 매수 매도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생각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왔다고 생각하면 사고 적절한 시기에 왔다고 하면 팔 것입니다. 근데 이 LP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쉽게 할 수 있는 투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걸 보면 사실 이렇게 뭐 일부를 받은 거다. 그 드롭이라고 그러나 에어드롭이라고 하나요? 일부를 받은 거다. 그게 뭐 그냥 이자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자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이제 TV를 통해서 대기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의 말을 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게 그런 형태의 에어드랍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어드랍으로 받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또 말을 저렇게 하니까 또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듣는 사람이. 이 김남국 의원이 하는 말이 일반 투자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해를 하니까 뭐 에어드랍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뭐 확인해 보면 알겠지 정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김남국 의원이 진짜로 이거를 직접 했을 것이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왜 만들어진 지 한 달도 안 된 전혀 유명하지 않은 코인을 30억 이상 사서 그거를 버텼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죠? 이제 사실 저는 이 건을 제가 이제 우연히 발견했는데요. 제가 보다가 발견했는데 이거 발견하기 전까지는 좀 언론이 과도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의혹 제기를 그런 생각 갖고 있었었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뭐 듣보잡이라고 하죠, 보통. 굉장히 이제 인지도가 낮은 코인에 3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다른 추가 정보가 있었을 것이다. 가령 이 코인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지만 어떻게 무조건 유명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듣고 투자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가설 같은 것들이 생겼고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무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알려지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이제 클레이페이 토큰이라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의 전체 발행량이 60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이 600만 개 중에 40% 정도의 코인이 김남국 의원 이제 계좌에 지갑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보통은 이제 아까 러그풀이라고 해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러그풀을 당할 때 보통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죠. 같이 뭔가 사업을 도모했던 사람을 이제
사기를 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많이 봤죠. 그런 것들을 그게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하고 어쨌든 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도 하루 종일 그렇게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투자하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느냐.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래도 크지만 이 암호화폐 중에서 가상화폐 중에서는 변동폭이 좀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일상생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런 경향이 좀 있냐면 돈이 없다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원래 자기의 이 그릇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그릇을 넘치는 말하자면 시세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뭐 5천만 원 내렸다가 다음 날엔 1억 오르고 이러면 이제 사람이 약간 좀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죠. 그래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저는 좀 보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의정 활동이 저는 굉장히 경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코인을 거래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인과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했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제 지역구에 제가 사는 동네에 있는 의원이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순실, 아니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 때 언론의 주목을 특히 많이 받았던 의원이 있죠.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당시 안 의원은 독일 검찰이 최 씨의 독일 재산을 추적하고 있고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었죠. 경찰이 안 의원을 최서원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했습니다. 독일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안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명이 났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0개 정도가 확인된 게 2016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서원 씨가 독일의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검찰에 의하면은 독일 사람의 이름으로 거의 수백 개 유령 회사가 생겼다가 만들죠. 조담이죠. 안 의원은 최 씨가 독일에서 돈을 빼돌린 유령 회사 4,500개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수사당국에서 직접 들은 것처럼 최 씨 은닉 재산의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독일 검찰 쪽에서 이야기되는 약 7조에서 8조 정도, 맥시멈 10조 정도. 검찰에서 얘기되는 건 맞아요? 독일 검찰에서? 제가 독일 검찰을 만났던 유일한 제가 사람인데요. 경찰은 이런 안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말 독일 수사당국에서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한 결과 안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넘긴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독일 관련된 사실이죠. 그 사실에 대해서도 1차 저희들 판단해서 검찰로 답변했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에 관여했다는 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추가 송치에 대해 경찰이 국정농단이란 엄연한 사실을 부정한다면서 유감이라는 뜻을 SNS를 통해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수장인 송영무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발언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심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거주 중인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 공수처가 이곳과 서울 용산 국방부를 포함해 전 국방부 직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후 송 전 장관이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며 휘하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을 입건한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실관계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 문건에는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 계엄 선포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겼는데 이후 정부가 합수단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기무사는 해체 후 재편성됐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겸연금 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을 포함해 관계인 소환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1년 반 동안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시행사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장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회사인 ESIN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까지 허가된 공사 기간을 2년 더 연장받고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야 하는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낸 건 행정 특혜라는 겁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년 6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처가 회사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ESIND가 공흥지구 개발로 8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공사비를 많이 썼다며 위조 증빙 자료를 양평군에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으려고 벌인 일이라고 본 경찰은 회사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선 지자체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양평군 공무원 3명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면 양평군을 상대로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넘쳐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회사 설립자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흥지구 공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최 씨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ESIND와 양평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했지만 최 씨에 대해선 소환 없이 서면 조사만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SG증권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휩싸인 가수 임창정 씨,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임 씨는 그동안 임창정 소주, 막걸리 등으로도 인기를 얻어왔거든요. 기업 이미지에 혹 불똥이 튈까 여기저기서 이 생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데 당연히 관련 제품을 생산해온 업체들은 울상입니다. 임 씨 이름을 내건 가맹점들은 더하겠죠.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의점 냉장고를 보니 신상품이라는 표시와 함께 가수 임창정 씨의 히트곡을 따서 만든 증류식 소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임 씨와 함께 지난 2월 내놓은 제품입니다. 출시 한 달 만에 처음 생산한 10만 병이 모두 팔리며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제품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병밖에 안 남았어요? 예, 한 병밖에 없네요. 이거 더 이상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편의점 업체는 임 씨를 모델로 내세운 막걸리도 조만간 판매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임 씨가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휩싸이며 소주와 막걸리에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판매량 자체가 좋았던 제품들이고 기대가 많았던 건데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스탑되게 돼서 그냥 아쉬운 거지 뭐. 임 씨가 선보인 가맹점 점포들의 사정은 더 딱합니다. 손님이 없어요. 아예 안 들어와요 지금. 코로나 풀리고 괜찮았었는데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진짜 뭐 그거 때문에 그런지. 업체들이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연예인 마케팅. 제품 판매량과 인지도를 쉽게 높일 수 있지만 연예인의 이미지에 따라 출렁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 1분기에도 6조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내며 누적 적자가 44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도 학계도 경제계도 거의 모든 곳에서 한전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죠. 한전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차장급 이상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전기료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며 현 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정승일 사장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에도 6조 1,7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누적 적자 규모는 44조 6천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비상경영 다진대회를 열고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자구안보다 5조 6천억 원이 커진 규모입니다. 재무 위기 극복에 힘써왔습니다만 둘러싼 경영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먼저 알짜 부동산으로 꼽히는 서울 여의도 한전 남서울 본부를 매각하고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3개 층 등 10개 사옥을 임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합니다. 한전과 10개 자회사의 부장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이 동결되고 차장급은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돼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정승일 사장은 자구안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미수금이 11조 원에 이르는 한국가스공사도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전부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자구책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15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요금의 경우 킬로와트 시당 7원 안팎의 소폭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이번에 또 늘어난 한국전력의 적자와 자구책 발표 그리고 사장 사퇴까지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오늘 발표된 한전의 자구 대책 지난 발표보다 5조 6천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최선이라고 봐도 될까요? 규모는 늘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한전의 고통 분담 노력이 다소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가로 매각하기로 한 자산이 여의도 남서울 본부 사옥 한 곳뿐이거든요. 당초 매각할 것으로 예측됐던 한전 아트센터도 매각이 아닌 임대를 택했고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한전 공대에 대한 출연금 축소도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장급 이상 직원들의 임금 인상분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의미보다는 한전 자체적으로도 뼈를 깎고 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한전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일단 가입 대상이 아닌 상급, 그러니까 차장급 이상 간부들만 임금 상승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4급 이하 직원들도 동참해 줄 것을 노조에 공식 요청했는데 노조와의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뭐 물 건너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직장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게 월급입니다. 불만도 있겠어요. 월급도 월급대로 불만인데요. 역대급 적자에는 이 구조적인 원인이 큰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직원들은 작년, 재작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전기요금을 제때 올리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전 직원들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제가 좀 가져와 왔는데요. 발전사에서 전기를 비싸게 사와서 싸게 공급하고 있는 현 구조를 학교 내 일진과 빵 셔틀에 빗대서 자주 하는 글도 있고요. 계속된 비난 여론에 일할 의욕과 사명감마저 꺾인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됐는데 왜 직원들이 월급까지 내놓아가면서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네요. 정승일 사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퇴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구책 발표와 동시에 사의를 밝힌 정 사장은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인사인데요. 임기는 1년여 정도 남았는데 계속되는 여권의 압박에 결국 결심을 한 듯합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자구책이 발표됐으니까 이제 2분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도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킬로와트 시당 7원이에요. 이 정도면 어떻게 충분할까요?
킬로와트시당 7원 오르면 4인 가정 평균 사용량을 가정했을 때 월 2,500원 정도 오르게 되는 건데요. 1분기 13.1원이라는 역대급 인상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올리는 거지만 지금의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재 한 30원 정도는 전기요금이 올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그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한 20원 정도를 이번에 올리고 때문에 다가올 3분기와 4분기도 이번처럼 요금 인상폭을 놓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 30원 대 7원 차이가 너무 크네요. 맞습니다. 뉴스 추적 장명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낸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보석을 청구한 권 씨는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도 불구하고 향후 재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취재진이 있어서 재산 규모가 노출될 수 있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 앞.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호송 차량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권 씨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당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한 혐의입니다. 첫 재판에서 권 씨는 합법적으로 취득한 여권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0만 유로, 우리 돈으로 5억 8천만 원을 낼 테니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재산 규모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변호인은 취재진이 퇴정하면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재산 규모를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자 권 씨는 그제야 한국에 있는 아파트가 300만 달러 정도 된다며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가치를 알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미디엄, 중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권 씨에 대한 보석 여부 결정이 사흘 안에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권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들으셨다시피 지금 몬테네그로에서 권도영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건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 때문이죠. 권 대표는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이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며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코스타리카 당국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여권 번호에 다른 인물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이모저모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도형 대표의 첫 재판은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마름모꼴 모양의 법정에서 검사와 권 대표 측은 서로 마주보고 공방을 펼쳤는데 권 대표와 측근인 한 씨가 함께 앉지 못하도록 두 사람 사이에 경찰관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권 대표는 보석 신청이 인용된다면 현지 변호사가 소속된 법인의 아파트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다만 권 대표가 보석 인용을 받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숨기려 하자 담당 판사는 계속 재산을 숨기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보석 청구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춘다고 봐야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권 대표는 위조 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코스타리카 정부에 여권 자료를 확인 바란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위조 여권에 대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권 대표에 대한 송환 절차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지는 한국과 미국에서 권 대표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어 어느 나라로 우선 넘겨질지는 전적으로 몬테네그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한일 정상이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에선 한국 시찰단의 반응과 관계없이 무조건 올 봄부터 여름 무렵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죠. 우리 측은 무슨 소리냐, 문제가 발견되면 반대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양국 실무단이 협의에 돌입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놓고 한일 양국이 첫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한국 측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일본 측 카이와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 과학부장과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찰단 규모를 20명 내외, 오염수 처리 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IAEA 회원국 최초 시찰인 만큼 정부는 IAEA에서 확보한 정보에 일본으로부터 별도 제공받은 4건의 자료 등을 토대로 깊이 있는 시찰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에서 민간 전문가 참여에 부정적인 만큼 시찰단장은 정부 소속 전문가를 고려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시찰 결과가 자칫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허가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차례 일본 시찰로 그간 논란이 되었던 삼중수소 검증 등에 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국제 간호사의 날입니다. 보통은 즐거운 행사를 하며 하루를 기념하지만 간호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오늘은 달랐습니다. 10만여 명의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들이 모여서 간호법을 공포해달라며 호소했거든요. 반면 의료연대는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하고 있죠. 안 그럼 총파업을 하겠다면서요. 최희지 기자입니다.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10만여 명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국제 간호사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오늘은 보통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 행사지만 평소보다 5배가량 많은 인원이 함께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어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2차 부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간호단체의 간호법 공포를 위한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더라도 결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 등 간호법 반대 단체는 허위 주장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 공포를 위해 4일째 단식에 돌입했던 간호협회장 등 지도부는 행사 참석 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무 침해에 대한 논란 등 간호법 찬반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계의 열악한 현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료를 지원하는 PA 간호사들은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가 수술장 보조와 대리 처방을 하는데 지난 10일 PA 간호사 7명이 가면을 쓰고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PA는 업무 관련 어떤 기준과 규정이 없기에 문제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당 교수의 일방적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기에 여야의 중재안 협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간호법은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연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 국경이 대혼란 상황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했던 정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이민자 수만 명이 몰려든 겁니다. 이민 문제가 내년 미 대선의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 이민자들이 기약 없는 줄을 섰습니다. 또 다른 국경지대에선 강을 건너려다가 국경 순찰대에 제지를 당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불법 이민자를 즉시 추방하는 타이틀 42 정책 종료 여파입니다. 최근 하루 1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으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는 타이틀 42 종료를 발표하며 기존 타이틀 8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망명하려면 온라인 입국 신청과 후원자를 확보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불법 입국 시 최소 5년간 재입국도 금지됩니다. I want to be very clear. Our borders are not open.
people who cross our border unlawfully and without a legal basis to remain will be promptly processed and removed. 미 공화당은 하원에서 강경책인 장벽건설 재개와 국경 순찰대 증원이 골자인 불법 이민 차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하고 있어 이민 문제는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노 재팬이 사라지고 맥주나 옷 같은 일본 제품들이 국내에서 인기라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렇다면 반한을 넘어 혐한까지 갔던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최근 한인타운을 찾는 젊은 세대가 많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의 대표적 젊은이의 거리는 하라주쿠였지만 최근에는 코리아타운이 위치한 신오쿠보도 못지않습니다. 거리에는 한국어 간판이 곳곳에 눈에 띄고 경주의 명물 10원빵을 본떠 만든 10엔빵에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익숙한 메뉴가 가득한 김밥집에서도 일본 젊은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 연이었잖아요. 그때 여기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 BTS를 좋아하는 딸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타이라 씨는 최근엔 한국 음식에 푹 빠졌습니다. 순두부가 大好きで、お家でも순두부の素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で多い時は週2回ぐらい食べるぐらい。 일본 내 한류의 중심은 단연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 매장 안에는 K-팝 굿즈를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化粧品と、マカロン、チュンカロン、韓国の女の子のアイドルはとても好きです。はい、可愛いなって、綺麗だなって、はい。オルちゃんが好き。 국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성세대들은 정치적인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지만 일본 내 젊은이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好きな気持ちを否定するのは違うと思うっていうのと、日本と韓国の関係がちょっと悪くってもでもそれで嫌いになるっていうのはないです. 어려웠던 한일 관계 속에서도 싹을 틔워온 한류가 양국 간 화해 무드 속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미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천장에서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체육 수업 중이던 교사 1명과 학생 12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특별한 외부 충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부실 시공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10년 8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찾았습니다. 북한에 불법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인의 석방을 위해서였죠. 그의 노력 덕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 99세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장수하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사실 재직 시절에는 인기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가난한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인권 수호와 분쟁 해결에 앞장서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애칭을 얻죠. 미국인들은 그를 두고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귀거래사 이후 유유자적하며 지내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위치에서 본의 아니게 정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스스로의 공과 사 때문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을 앞세워 친 누구누구계, 반 누구누구계로 결집하거나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치 세력화 시도로 갖다 붙이고 또 의심하며 어떻게든 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고도 하거든요. 국민 통합을 위해 일하긴커녕 정쟁의 촉매제로 소구되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흘 뒤 청계천을 찾기로 했고 사면 복권 뒤 1년여 동안 집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대구 동화사로 첫 외출을 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 책방을 열었죠. 이들 전직 대통령 3인의 행보는 정치 갈등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 통합의 미랄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정치권이 그들을 놔줘야 합니다. 또한 전직 대통령 스스로도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키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정치권에 연결해줘 보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몇몇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챙겨 그 몇몇에게만 좋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극심한 진영 대결을 치유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역사에 길이 남는 전직 대통령이 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김주의 그런데 오늘은 전관이 예우받으려면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카를로스 수베로 감독을 어젯밤 전격 경질했습니다. 2군의 수장이던 최원호 감독이 새 감독으로 선임됐는데 최 감독은 취임 일성으로 이기는 야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유격수 앞으로 굴러가는 평범한 땅볼. 하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유격수가 그 자리에 없고 땅볼은 안타로 둔갑합니다. 평소 같으면 3루수 플라이로 끝났을 공도 2루타로 바뀝니다. 수베로 전 한화 감독의 트레이드 마크인 극단적 수비 시프트의 단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화는 수베로 감독의 시프트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고 승부사적 기질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어젯밤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로써 수베로 감독은 올해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게 됐습니다. 새 감독은 퓨처스리그 사령탑으로 한화의 육성 시스템을 정비해온 최원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1군 정식 감독으로 경기장을 찾은 최 감독은 일성으로 이기는 야구를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셋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맡기는 부분이 거의 한 90이었다면 그래도 벤치가 그래도 한 1, 20분 이상은 개입을 하는. 최원호 감독은 올 시즌 3번 만나 3번 모두 진 천적이자 1위 팀인 SSG를 첫 상대로 만납니다. 이기는 야구를 위해 감독 교체를 단행한 한화. 최원호 감독이 하위권에 처진 한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의 철벽 수문장 허은비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4월 MVP로 선정됐습니다. 허은비는 지난달 열린 세계선수권에서 상대 슈팅 125개 중 119개를 막아내는 무결점 방어를 선보이는 등 대표팀의 오전 전승과 2부 리그 승격을 이끌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부 리그에 진출한 건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에는 비구름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중에는 남해안에도 비가 시작될 텐데요. 제주와 경남 해안에 따라서 5에서 30mm,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에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는 서울이 24도 안팎까지 올라서 낮 동안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단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에 먼지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먼지는 모두 물러나겠고요. 서해안과 강원 산지로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 충청과 전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낮 기온 2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23도, 울산과 부산이 1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